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 등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해외 방송 영상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참가 기업들이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6,358만 4,700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당뇨 신약 복합제 제미다파의 병용 투여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한국에 신규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속광업 업계에선 첫 사례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노리는 마지막 주자 바이오노트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보다 크게 낮은 9,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2,600억 원의 대출 지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속도 내는 한미 원전 동맹 확인해 볼게요. 아니,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미 원전 수출 경쟁 소송까지 갔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침해 소송 소식이 잇따라 보도가 됐는데 밤사이에 들려온 소식은 다시 한미 원전 동맹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630조 원에 달하는 소형 원전 SMR 시장에서의 동맹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참 정치라는 게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어제까지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서로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당장 하루 만에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참 정치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ENC 등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3대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지분율은 전체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설계에 미국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과 제작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제 어쨌든 한미 원전 동맹이란 걸 이번에 이제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죠. 웨일 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이제 DLENC 같은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 이제 SI로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무 투자자 FI로 참여를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SI와 FI의 비중은 약 30%와 70%로 이제 나눠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미국의 증시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3대 SMR 기업, 뉴스케일파죠. 뉴스케일파워, 그리고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에 모두 지분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투자로 더 끈끈해진 한미 원전 동맹, 그리고 급성장하는 SMR 시장. 지금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300여 개의 SMR이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단연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 방송에서도 KBT 하면 아모레퍼시픽, K푸드 하면 CJ제일제당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관점에서 원전 주기기 제작사 같은 경우가 1980년대 이후로 M&A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통폐합이 되었는데요. 이 원전 주기기 생산이 가능한 국가가 한국 포함해서 6개 국가로 지금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주기기,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이런 거를 생산을 담당을 하기도 하지만 이 가스터빈이라든가 원자력, 해상풍력, 담수 설비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원자력 정책 변화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어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케일과의 굉장히 확실한 협업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 원전이랑 SMR의 수주 확대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반영하는 사업 부문의 가치가 조금 상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자회사의 두산밥켓 그리고 두산 퓨얼셀의 주가 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상되는 원전 수주가 조금 본격화되고 그것들을 한국이 수주를 받는다라면 어떤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추가적으로 좀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당연히 원전의 해외 수출이겠지만요. 지금 가시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내년에 폴란드 그리고 그 후년에 체코 그리고 사우디까지 줄줄이 지금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원전과 관련주는 대장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꼭 반드시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차트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썩 반응이 없었네요. 주가 반응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지는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 섹터, 바로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이슈,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한중 외교장관이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김선영 대표님.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또 중국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어제 나온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한중 외교장관이 어제 한 1시간 15분 정도 화상으로 이제 외교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G20 정상회의 당시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정상 간의 교류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긴밀히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박 장관과 왕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 상호 방문을 포함해서 양국 외교 및 국방 당국의 2+2 차관급 외교 안보 대화 그리고 이제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 그리고 이제 반관 반민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그리고 이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공식 협상에서 조속한 재개 그리고 이제 항공편 증편 인적 교류 확대 및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도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가 사드 배치 한한령이 시작된 2017년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한령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놓고 누가 보더라도 2017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중국에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또 영화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그죠? 이제 판로가 좀 열려야 될 것 판호가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은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 세계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필두로 한 경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간에 좀 껴 있습니다. 미국 버릴 수 없고요. 중국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계속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의 직접적인 언급 중국 측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또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죠. 콘텐츠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연이어서 원전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 쫙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주식보다 채권에 쏠려 있나 봅니다.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인구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보통 금융자산에서 투자한다면 예금하고요. 또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빼겠습니다. 예금과 채권과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안전 자산입니다. 금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2022년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약 15% 정도 아직도 주가가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도표 나오고 있죠. 왼쪽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개인들이 매수한 채권 금액입니다. 지난 2019년도만 해도 3조 7천억에 불과했고요. 작년도 채권 꽤 많이 샀습니다. 그 금액이 4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매입한 채권 금액이 19조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게는 5배를 더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내 매수까지도 감안해 본다면 거의 금년이 사상 최고치의 채권 매수인데 왜 그럴까요? 왜 채권을 이렇게 매수할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에 투자하냐니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두 번째, 지금 가만히 보니까 채권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5%라는 얘기는 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채권을 9,5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5% 수익 본다면 10%라는 건 뭡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내년 초에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겠구나. 즉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금리가 고정 내지는 약간 하향하겠구나. 이런 판단 가진 겁니다. 말 그대로 무브머니, 돈이 이동하기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해 있죠. 왜냐하면 금년 초만도 70조였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 얼마입니까? 45조입니다. 25조가 빠져나간 거죠. 주식에서. 그중에 20조가 채권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상이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 가격 계속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의 체력을 알려준다. 즉 지금은 채권의 체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의 체력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죠. 메말라가는 거래 대금. 건조한 유동성 시장 안에서 그래도 슈팅이 나오는 건 실적이 뒷받침되는 숫자가 찍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쪽이겠습니다. 승승장구 K 콘텐츠 관련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준정보기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요, 해마다 해외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국가로 나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수출 계약 지원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한 올해 수출 성과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굉장히 좋아졌다고요? 네, 저도 이거 기사를 접하고 나서 한번 살펴봤는데 놀랄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문체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올해 이제 해외 방송 영상 마켓 참가 지원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성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6개 해외 방송 영상 마켓에서 이제 온 오프라인 전체 매출이 6,358만 4,700달러, 한화로 한 832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달성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4,012만 3천 달러에 비해서 한 58% 정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마켓에서는 이제 방영권 판매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포맷 수출, 그리고 공동 제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형태가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아시아권 바이어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주나 유럽권 상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컨텐츠진흥원은 내년에도 이제 주요 해외 방송 마켓에서 한국 공동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제 방송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소 제작사가 이제 보유 IP를 활용한 직접 진출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 특히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좀 찍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 많이 불안하잖아요. 경기 침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오면은 얼마나 크게 오는 거야? 뭐 기업 이익 하향 조정되면 얼마나 크게 하향 조정되는 거야?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모멘텀이 확실히 쌓이는 쪽에 시장은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지금 빗장 푼다고 하지 중국은. 아바타2 흥행 기대감 있지. 재벌집 막내 아들 열풍 지금 너무 세게 불잖아요. 자,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 종목, 탑픽 어떤 종목 보세요?
탑픽은 당연히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대형주가 이제 탑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두 개 앞에 이제 두 개의 대형주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세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물론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라면 중소형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지금 글로벌 OTT 업체들이 콘텐츠 투자에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성비라든가 퀄리티, 한류 이 3박자가 갖춰진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수요 증가가 지금 이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가치의 어떤 레벨업을 지금 일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콘텐츠 수요 증가 유망주 많습니다. 뭐 에이스토리, 사마네트, 키이스트, 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많은데 펜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벌써 12월 중순인데 내년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년 드라마 라인업이 굉장히 증가가 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OK 광자매 그리고 라켓 소년단, 두 번째 남편 등 3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라켓 소년단의 경우에는 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IP를 보유를 하면서 SBS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동시 방영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내년의 경우에는 꽃선비 열애사, 반짝이는 워터멜론 관련해서 5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웹소설 원작인 꽃선비 연애사 같은 경우는 이 내년 상반기 SBS에서 방영을 하기 위해서 약 13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스튜디오 S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일본 방영권 라이선스를 이 코퍼스 코리아에 판매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장르라든가 또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이런 것들로 이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콘텐츠의 매력이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는 점하고 또 더불어 영상화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의 경우는 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일정 부분 이상의 IP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흥행성이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OTT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콘텐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또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드라마 콘텐츠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좀 리레이팅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뿐 아니라요. 엔터주들도 4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내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면서 JYP 엔터, SM 꾸준히 수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호실적 예상되는 또 다른 섹터가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석식 음료품 관련 섹터 소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무섭게 오르던 원자재 값의 가격 인상에 나섰던 식음료 섹터들. 그런데 원자재 값은 다시 진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회사들에 남는 이유는 더 많겠어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어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칩이라든가 빵 이런 거 잡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허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작년만 해도 조금 한 돈 10,000원 정도 가져가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칩, 과자류 이런 거 다 샀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럽니까?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그 감자칩이라든가 이런 과자라든가 빵을 만드는 재료 소맥입니다. 소맥. 혹시 여러분들 소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른 말로 밀가루입니다. 그 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시엘당 1부시엘이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28kg짜리 그 가만입니다. 28kg짜리에 들어간 밀가루가 금년 3월 달에 얼마였냐면요. 14달러, 약 15,000원 됐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격 얼마냐? 8,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금년 초보다 지금 밀가루 가격이 절반으로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답 나왔죠. 제품 가격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10%에서 20% 다 올렸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 밀가루 가격은 반값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효과가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1분기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음식료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 좋아지는데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개 회사를 소개하네요.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등이 그와 관련된 제품 가격은 올렸고 그 원자재 가격은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모두 주가 흐름 견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넥스트레벨 코너에서 박우경 차장님은 오리온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김효진 대리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참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리온을 사실 가져왔거든요. 일단 음식료 기업 실적의 추정의 핵심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K푸드의 대명사이거든요. 원재료 가격 안정화에 따른 어떤 그 가격 수익성 개선 구간이 분명을 합니다만 주가는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 시장에서 이 CJ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좀 고려를 하면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CJ제일제당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수익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높기 때문에 국내 음식료 기업들 대비해서 항상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지고 그러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방역 정책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오리온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그 실적 추정치 기준에서 PER을 따져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한 14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역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더불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점유율 예상 그리고 점유율 상승 그리고 해외 지역 확장 이런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음식료 업종에서는 저도 가장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네, 오리온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연말 슈퍼위크가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고요해지겠죠. 그럼 배당주 전략에 대한 소리는 유독 더 크게 자주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 배당주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KRX 업종지수 가운데요. 은행지수가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배당률 매력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저희 투자 뉴스 시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지금의 배당 투자의 적기입니다라고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어떻습니까? 배당은 주가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금년에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GB라든가 하나금융 이런 주요 금융사들이 은행들의 배당률이 예상치입니다만 7%가 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긍정적인 요인입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배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업황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뭐 업황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황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왜 그럽니까? 은행들은 예대마진 아닙니까? 예금하고 대출의 그 차익을 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지속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최근 들어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시점이 있습니다. 이번 28일 날이 배당 부입니다. 29일 날 아마 제 기억에 목요일로 기억하는데요. 목요일은 배당 낙이 돼버립니다. 그때 500원이 내려갈지 1000원이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최근에 주가들이 계속 꾸준하지만 완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결정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행주 안에서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점쳐지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김효진 대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은행주와 관련해서 이 종목을 사실 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이 은행이자 뭐 순이자 마진의 영역이 조금 더 높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은행주를 바라보는 배당주로서 은행주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대감의 영역이지만 이 관련 기대감이 당분간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공산이 조금 크다. 그래서 배당 모멘텀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들이 은행주 매수 최근에 매수액 85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450억 원 이상을 증권사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 약간 좀 단기 트레이딩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는 그 배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나 소장님이 짚어주신 어떤 측면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금감원이 주요 해외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좀 실시를 하고요. 또 배당 자율성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어떤 배당 기대감이 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계속적인 의지 표명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퍼포먼스가 하나금융지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배당 투자 시기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를 꼽으면 하나금융지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이 기재부 세수이기 때문에 이 배당 매력이 굉장히 조금 확고한 편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두 개 종목으로 조금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